반갑습니다. 하부경제TV입니다. 네, LG엔솔 SDI입니다. 시장은 다들 보셨겠지만, 오늘 주말 동안 이제 트럼프 관세 이야기가 다시 나왔죠. 이게 냉정하게 새롭다, 신선한 악재다라고 보기에는 힘든데, 어찌됐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또, 오늘의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대부분 다 비슷한 폭의 하락을 좀 보여줬죠. 장중 미선물도 한 2% 하락이 계속 넘었고, 일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2%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와줬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얼추 비슷한 하락을 보여줬죠. 우리가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대외적인 악재를 맞아가지고 시장이 밀린 거잖아요. 오늘 반도체도 밀리고, 2차전지도 밀리고, 다 영향권이죠. 바이오라고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습니까? 다 똑같죠. 메인 업종들이 전부 다 빠지면서 지수를 찍어 눌렀기 때문에 장중에 이제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기도 힘들었고, 그럼 이제 이 무역관세 악재가 얼마나 좀 갈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 트럼프, 기존의 그 2차전지 쪽도 IRA 폐지한다, 맨 처음에 뭐하고 해가지고 악재를 연달아 맞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12월, 1월 해가지고 트럼프 당선되고, 뭐나오고 해가지고. 지금도 좀 그때랑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2차전지 쪽은, 주가가 좀 계단식 하락하는 움직임으로 밀리긴 했지만, 이 관세라는 것도 처음에 협상카드를 이제 강한 걸 꺼내죠. 가장 강한 걸 꺼내놓고 상대를 좀 윽박지르고 코너에 구석에다가 뭐라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상대 패를 보려고 하겠죠. 지금 멕시코랑 캐나다가 트럼프 그 첫 번째 패를 딱 받고 약간 그 으르렁거리는 좀 강대강 구도 스탠스를 취하는 바람에 시장의 충격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왜냐면은 서로 우리가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 할 거라는 거 몰랐습니까? 다 알았죠. 그리고 이미 똑같은 이슈로 지난번에 또 미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고 영향을 받았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진짜 신선한 악재, 갑자기 튀어나온 악재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충격은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제 반영을 해주는 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했고, 또 지난주에 딥시크 이야기 나오고, 미국이 경제지표 발표하고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금요일날 FMC 이야기 나온 것도 딱히 없었고, 그러니까 악재가 좀 연달아 나오다 보니까 매도 심리가 조금 강하게 형성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이 안 나올 시장은 아니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3월에 이제 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여기서 2차전지를 더 찍어 누른다라고 해도 외국인 기관들이 크게 이득 볼 건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엄청난 진짜 반전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증시가 좀 분위기를 잡고 시장이 좀 단기 추세라도 우상향을 만들어주고, 지수는 아직까지는 추세가 버틸만 합니다. 문제는 2차전지가 다른 업종들보다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LG엔솔 오늘 4% 밀렸고요. SDI는 6%. 지금 기관 외국인 둘 다 양매도입니다. LG엔솔은 외국인 매수, 금융투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좀 단기적으로 약간의 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혹은 순간적으로 심리에 좀 이끌려가지고 매도가 나온 물량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LG엔솔한테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외국인 연기금인데, 물론 저점을 이탈시키고 34만원, 5만원 둘 다 가격을 이탈시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날에 하락을 피하는 거는 냉정하게 약간의 그 욕심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후에 관세 이슈가 계속적으로 2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동안 악영향을 미치느냐, 아예 기술적 반등을 보여줄 틈도 주지 않느냐, 요거거든요. 물론 그 멕시코랑 이제 캐나다 쪽의 반응이나 트럼프 반응을 보긴 해야겠지만, 저는 그렇게 길게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 관세 이슈가. 아마 협상을 트럼프 쪽도 지금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캐나다 멕시코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이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강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스파크 튀면서 맞붙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대한 좀 본인들이 원하는 거를 하나라도 더 끌어내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이 과정에서 멕시코랑 멕시코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때는 시장이 또 반등의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 있겠죠. 네. 그런 흐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날은 하락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웠다. 한 번 정도는 그냥 이 하락을 좀 맞아야 됐다. 이제 그 무역관세 뭐 품목에 뭐 반도체 이야기 나오고 뭐 나오고 했는데 냉정하게 오늘 그 테마 쪽 움직임이 엄청 강하진 않았거든요. 지난번 딥시크 이야기 나오고 우리나라 개파락 나올 때는 관련주들이 막 그냥 점상 들어가고 이랬지만 오늘은 테마주들의 힘이 그렇게 막 강하진 않았다. 그리고 시장의 자금을 뭔가 이렇게 많이 흡수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걸 보면 그렇게 오래 갈 이슈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인 업종들은 일단은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여기에서 뭐 개수점 반등이든 아니면 약간의 그 뭐 짧은 양봉을 동반한 반등이든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미장의 흐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 주 초반 약세, 그 다음에 주 후반 좀 반등의 기조로 넘어가는 이런 움직임을 좀 기대를 하는 게 좀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다 똑같아요. 반도체가 오늘 뭐 제일 많이 밀렸죠. 그 다음에 이제 퓨처엠 실적 이런 것들이 이차전지의 투심에 약간의 좀 영향을 미쳤다. 네, 퓨처엠 실적이 많이 안 좋았죠 오늘. 지금 보시면은 작년 2,310억 순손실 적자 전환. 요것도 뭐 실적 안 좋은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뭐 나름 실적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들어올 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오늘은 좀 힘들었죠. 시장이 워낙 또 강하게 밀리는 날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이 빨간불을 보여줄 때 저런 이슈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랑 오늘처럼 시장이 강하게 밀릴 때 반응하는 거를 보는 게 또 다르거든요. 일단은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그때 뭐 퓨처엠이든 뭐 LG인수리든 SDI든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누가 시장을 받치고 혹은 반등이 나올 때 누가 이렇게 그 지수를 끌고 나오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 같이 그냥 하락을 좀 맞았다. 이게 시장의 그냥 메인 관전 포인트였다. 저희 텔레그램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아래쪽에 저희가 고정 댓글에 또 링크 매번 남겨드리죠. 링크 누르시면은 저희 텔레그램 바로 또 빠르게 입장 가능하고요. 저희가 장중에 이게 또 테마가 요즘에 엄청 빨리 돌잖아요. 이런 것들도 정리 깔끔하게 딱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 어떤 테마가 주도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지 정리도 딱딱 올려드리고 또 이슈, 일정 이런 것들도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기 때문에 직장인분들 뭐 업무하면서 이 주식 볼 시간 많이 없잖아요. 예, 이게 시간 절약하는데도 굉장히 또 큰 도움 됩니다. 또 매매를 계속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한테는 이런 것들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저희 쪽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시면은 또 효율도 굉장히 좋겠죠. 링크 누르시면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많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후에 이거보다 뭐 더한 충격이 나올 확률은 굉장히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